안녕하세요. 시에입니다. 오늘은 생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식 강의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생식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플랜트라고 그러죠. 공장이라고 그러죠. 식물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란 뜻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식물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저장을 해서 그 빛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자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는데 식물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물이 뜯어먹어도 곤충이 뜯어먹어도 햇빛이 아주 막 장렬하게 뜨거워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그 향기하고 허브, 향기하고 그 색상으로 자기를 지켜요. 근데 그 색상, 자기를 그 지킨 색상과 허브가 사람한테는 굉장히 똑같이 또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식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그 건더기가 있는 녹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녹즙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10가지? 많아야 10가지, 한 4, 5가지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 물을 짜서 먹으면은 그 물 자체는 물론 그 항산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서 좋은 작용도 하지만 그 식이섬유도 같이 사실 먹는 게 좋아요. 식이섬유에 대한 연구들은 너무너무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식이섬유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녹즙에는 그 65에서 88가지가 그대로 그 건더기와 즙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갈아버려요. 그 밭에서 수거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동결 건조하게 되면 효소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급속 동결 건조하는 거죠. 왜 정자를 얼린다 그러죠? 몇십 년 후에 다시 임신을 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건더기 있는 녹즙으로 영양소가 살아 있습니다. 효소도 살아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식물들은 5가지에서 10가지가 이렇게 서로 섞여지게 되면은요, 체질과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쑥이 따뜻하지만 또 녹차는 차죠.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중화가 돼요. 이렇게 서로 배합의 그 과학이 그 이론 플러스 안에 있어요. 김치를 누가 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거든요. 지방마다,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그런데 이론 플러스가 잘하는 게 이 배합을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배합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매달 그 쥐, 모토모르 쥐가 한 달에 한 250마리가 죽어나가거든요. 뭐 고혈압 걸린 쥐, 당뇨 걸린 쥐, 암 걸린 쥐 이런 쥐들을 계속 이런 생식을 먹여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서로 섞이면서 기량작용이 일어나서 굉장히 몸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하다 보면 사상 체질, 팔 체질, 뭐 나는 생식 체질이 안 맞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은 저도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생식을 시작한 지가 20,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몸이 차서 못 먹고 이런 사람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체질이 그 음식을 통해서 체질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68가지에서 88가지 그 한 포가 보통 30g도 있지만 40g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과 반쪽을 얼려가지고 가루를 내면은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양이. 그런데 생식 40g을 불리면은요 최소 400에서 600g, 800g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40g을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2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8가지의 농산물
효소가 살아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 다양한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게 다 입증된 그런 것들, 버섯이나 베리류나 곡류나 그런 콩 같은 그런 것들을, 잡곡 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먹게 되면은 12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유익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 하루에 5가지에서 10가지를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암 환자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저는 맨날 야채만 먹는데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하고 뭘 드시는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요, 10가지를 못 넘어가요. 시금치 먹고요, 콩나물 먹고요, 당근 먹고요, 또 시금치 먹고, 된장 먹고, 배추 먹고,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10가지 몇 가지에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98가지 이상의 그런 원소들을 모여가지고 결합돼서 있는 그런 분자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몇 가지로 가지고는 우리 몸이 사실 그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하루에 2kg이 떨어져 나가고 2kg이 새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재료들이 그 열 몇 가지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암 환자들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생식을 한 끼 드시고 외식을 2끼를 드시는데, 그 외식이 불량한 걸 굉장히 자주 보게 돼요. 콜라도 자주 마시고, 또 이렇게 그 육식에 고기 구워가지고 술 한잔 하시고, 이런 식사가 아주 상활화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한 끼의 건강한 식사가 나쁜 2가지 그 식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덜 나빠질 거예요. 생식을 안 먹다가 먹으면은 예전보다는 더 몸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덜 나쁘겠지만, 그 2끼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가고 있는 100kg로 달리고 있다고 하면요, 생식 한 끼 들어가서 그 100kg 따라잡지 못해요. 한 50kg밖에 따라가지 못해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반드시 그 나머지 2끼도 좀 식사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기식을 드시지 않으면서 대충 드시는 집밥, 외식의 2끼가 만연해지면은 예방도 치료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 이롬 연구소 생식 그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이 직원분들이 몇 분은요, 한 끼에 아침 한 끼에 생식 한 포는 배가 고프다고 한 번에 2포를 생식을 드시고, 점심 때도 생식 드시고 식사를 3분의 1 하시고, 저녁에도 식사를 3분의 1 하시고 또 생식을 드셔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포 4포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피부가 50대신데 지금 20대 같으세요. 정말 그래요. 다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쥐를 실험을 하면서 30가지 줬을 때랑 65가지 줬을 때랑 88가지를 줬을 때 그 쥐의 털과 건강이 너무 다른 거를 보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네도 한번 좀 건강하게 먹어보자. 그래 상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온몸에 아주 그 치료와 그 해독 효과가 아주 폭발적으로 시너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론 플러스의 그 생식은 25년이 넘었죠. 수많은 만성 질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회복되었는데 완벽한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있으신 분은 한 끼, 건강하신 분은 한 끼 생식을 하시면서 2끼를 적당히 드시면 되는데, 만일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한 끼 식사 생식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 끼에서 2끼, 세 끼까지 권합니다. 특히 암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저는 무조건 하루 3끼 생식을 권하고 있어요. 과학에 제2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립된 곳에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무질서가 늘어난다. 사람 몸이 고립되어 있죠. 바깥에서 음식을 안으로 넣어주지 않으면은요, 우리 몸은 그냥 고립되어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란 게 있어요. 항상 일정하게 세팅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그 pH 농도가 7.35에서 7.35로 세팅되어 있다던가, 우리 몸의 혈당이, 포도당이
0.1 항상 유지되어 있다던가, 또 우리가 시베리아로 갑자기 가도 아무리 추워도 우리의 체온은 36.5도라던가, 우리가 온천을 가요. 온천을 가면은 42도 온천에 물을 담궈도 우리 몸은 36.5도예요. 그게 뭐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시스템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요, 자기가 알아서 수리복구를 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계속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이 우리 혈액 가운데 막 떠다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눈에 어떤 로놉신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면 그 재료를 갖다 쓰고, 혈관벽이 무너지면 또 혈관벽을 수리를 한다던가, 또 우리 혈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늘 상처도 일어나고 수리 복구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가 이렇게 졸졸 흐를 것 같지만 콸콸콸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혈관이 약하면은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또 이거 수리 복구도 하고 그래요. 그게 다 뭐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늘 사람이 살면서 손본 집은 건강하거든요. 유리가 깨지면 바로 갈아 끼우고, 바닥이 좀 고장나면 또 갈아 끼우고, 이런 집이랑 그냥 내팽겨 준 집은 나중에 보면요, 40년 지나면은 40년 된 집이 80년 된 집 같은 집도 있고요. 40년 된 집이 그냥 반질반질하게 관리해가지고 새 집 같은 집이 있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몸은 더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하루에 몸무게가 2kg이 떨어져 나가고 2kg이 새로 붙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몸속에 입부터 위장, 소장, 대장이 쭉 이어지는데, 소장이나 이런 데는요, 6m 소장이요, 축구장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 먹은 음식을 한 번에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걸로 흡수해서 60조 세포에게 먹이를 준다? 어렵죠. 그래서 그 소장이 6m가 아니라 그 6m 안에 육모라 그래서 털을 막 세포를 접어놨어요. 고무줄 그 주름치마 접듯이 아주 작게 접어놔서 우리가 그걸 육모라 하거든요. 그거를 다리미로 다 펴면은 축구장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부터 위장, 소장, 대장이 다 벗겨져서 한 4일, 5일이면 다 벗겨지죠. 그래서 다 빠져버려요. 밖으로. 변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 밖으로, 혈액도 오늘 태어나는 거는 4개월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나는 혈액이 있고 죽어가는 혈액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포벽이 떨어져도 나가는 게 있고 새로 붙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4개월이면은 세포와 혈액이 바뀌어버리고, 8개월이면은 뼈까지, 가는 뼈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물론 굵은 뼈, 이런 뼈들은 10년,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 걸쳐서 다 바뀌지만, 이런 우리의 이런 몸들은 8개월 후면은 싹 바뀌어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걸로 바뀌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식을 한 포를 먹으면은 그 미숫가루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미숫가루하고 생식의 차이가 뭘까요? 미숫가루는요, 볶아서요, 익혀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효소나 비타민들이 없어요. 다 그냥 그 죽어버리죠. 효소는 40도가 넘어가면 거의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생식은요, 뿌리와 몸통과 줄기와 이게 그대로 통째로 있어요. 그 안에 그 세포 벽까지 다 그냥 통째로 있어요. 우리가 왜 밥을 먹는다는 거는 바깥에 껍질 다 벗기고 알맹이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 껍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생식을 한 포를 먹는다. 3분의 2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이 식사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인슐린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미숫가루는요, 다 볶고 껍질 벗겨가지고 먹기 좋게 부드럽게 고소하게 다 익혀버리기 때문에 껍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먹는 즉시 인슐린이 나와요. 보통 그 당뇨 환자들은 가루 먹지 말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바로 미숫가루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생식은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슐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 식사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DM 생식이라고 아예 그 당뇨 환자 전문 생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생식도 괜찮아요. DM 생식을 드시면서 한 끼는 또 산삼생식이나 이런 걸 바꿔서 같이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하루 두 끼 드시는 분은. 자, 그래서 어쨌든 식이섬유라는 거는 그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다당류예요. 이 다당류, 당이 한 개 있으면 단당류라 그러죠. 당이 한 개다. 단당류. 당이 한 3개에서 10개 정도 있으면은 올리고당이라 그러죠. 한 3개, 5개, 10개. 그걸 물에 녹은 식이섬유. 그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식이섬유는요. 다당류는 3,000개에서 5,000개, 15,000개까지 돼요. 그냥 포도 송이가 15,000개가 달려서 우리가 먹으려고 떼도 떼어지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당류는 포도 하나를 탁 떼어서 먹는 게 단당류인데 다당류는요. 포도알이 15,000개가 달렸는데 도대체 떼 먹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거. 이게 다당류예요. 그런데 이 다당류는요. 그 게 껍데기 있죠. 게 껍데기도 다당류예요. 새우 껍데기 무슨 갑각류들 껍질 있죠. 뭐 거북이 뚜껑, 거북이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북이 그 위에 쓴 것도 다 식이섬유예요. 신기하죠? 이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요. 사람의 소화 효소로 이걸 분해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에 그 식량 걱정은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수수를 먹잖아요. 옥수수 알맹이 걷어내면 한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이파리나 이런 뿌리들은. 왜냐하면 그게 식이섬유, 셀룰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화 효소는 그걸 분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죠? 소들은 먹어요. 왜냐하면 소 속에는 그거를 그 우리가 떼어내지는 못하는 그 포도 알갱이를 떼어내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미생물이 갖고 있어요. 개미 뱃속에도 있어요. 개미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요. 그거를 떼어서 식이섬유를 이렇게 분해가지고 달게 맛있게 먹어요. 포도당처럼. 염소도 종이를 먹죠. 그 종이들을 걔네들은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미생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는 다당류를 분해하는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먹냐면요. 우리 미생물이 먹어요. 이 미생물들이 이걸 먹으면은 미생물 숫자도 많아지고 미생물들이 건강해지면서 미생물하고 같이 그 앞에 제일 많은 게 T 림프인데요. 그 면역세포가 장에 제일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생물이 건강하면은요. T 림프를 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없고 무슨 영양도 없는 비타민도 없는 저거는 쓸데없는 거야. 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더라. 우리 이 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그것도 우리 세포막이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 인질, 이중층 그 다음에 단백질 막 사이에 당이 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그 우리 혈액형을 구분하는 것도 그 포도당 분해되지 않는 그 포도당들이 붙어가지고 당사슬을 만들어가지고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2차 대전 때 그 선교사를 갔던 영국인 의사가 아프리카 사람이 변이 거의 그 3분의 2가 많더래요. 이쪽 그 영국에서는 90g 막 이랬는데 그쪽은 뭐 110g, 뭐 120g 변의 양이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병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 선진국에 있는 병들이 없더래요. 고혈압, 무슨 심장병, 당뇨병, 담석증 뭐 이런 거 있죠. 변비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친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더라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앓던 그 문명병이라는 그 대사성 질환이 거의 못 봤대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세포와 세포에 교신하는 것도 당이 이런 그 식이섬유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당사슬을 이어서 서로 교신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면역 성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장 미생물이 얼마나 역할이 커요. 우리 몸이 지난번에 그 아토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274 장기가 있다 그러죠. 기관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미생물이 간이나 심장처럼 한 장기예요. 근데 그 미생물이 종이 많을수록 건강한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면요 미생물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